한국환경공단이 부평 미군기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실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라국제도시를 찾아 지역 폐기물 정책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각장 폐쇄가 우선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방범과 재난, 교통 등 CCTV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일인데요.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를 위한 시민운동도 예고했는데요.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금석,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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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지역 41개 시민사회 단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남북의 공동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과 맞닿은 인천은 북과의 교류가 재개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됨으로 인해서 인천 지역의 기업 문제 그리고 인천 지역의 물류나 개성공단의 다리를 놓는 연계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125개, 인천 지역 기업은 16개입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희망했지만 여전히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작년에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시라고 촉구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인천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 구현을 위해 도심에 있던 본사를 시민복합문화공간인 경기 상상캠퍼스로 옮겼습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문화예술 구축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경기 상상캠퍼스. 서울 농대 건물을 리뉴얼해 만든 주민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문을 연 지 3년 만에 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경기도민들의 생활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수원 도심에 위치했던 본사를 이곳 상상 캠퍼스로 이전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시민과의 문화예술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적 대표 브랜드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뛰어난 창의적인 리더의 어떤 기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문화 콘텐츠는 오래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5개 동으로 구성된 상상 캠퍼스에서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같은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신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인 과제는 정말 광역문화기관으로서,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정확한 어떤 위치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내세울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DMZ를
글로벌 문화 브랜드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정말 이맘때쯤 되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DMZ를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MZ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개설이 시급하며 분산돼 있는 DMZ 행사를 일원화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속으로 들어온 경기문화재단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에 본격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 지역의 현안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청라국제도시를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청라 소각장 문제를 포함해 지역 폐기물 정책을 다시 수립하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청라 주민들은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며 설명회 내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입구 앞을 가득 메운 주민들. 청라 소각장 폐쇄를 외치며 인천시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업무단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시티타워 건설 사업도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에 기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경관이나 교통, 건축, 소방, 시비 등 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 환경정책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각장이 여기인데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조차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5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해놓고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증서는 없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청라 주민이 보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6개씩은 부분 돌아가면서 20년씩 하세요. 청라 주민이 반대하면 현대하고 신혼경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많이 가서 복지를 주자는데 청라는 아무 필요 없어요. 박남춘 시장은 2025년 매립 종료를 위해선 소각장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는 청라 소각장이 지금 6개 분구의 그 쓰레기를 감당하잖아요.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 위원장, 서구청장님, 또 서구의 많은 또 분들이 서구에 대안을 내놓기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또 제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수용 못할 게 없거든요. 그게 중론만 모아진다면. 박 시장은 또 이번 청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각 지역을 돌며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10.9% 늘어난 4조 2,02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8% 오른 4,008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본 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인천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5일 부평 미군기지 안에서 복합 오염토양 정화 실증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실험은 미군기지 복합 오염토양 100톤가량을 가져와 1000도씨 이상의 열봉 9개 위에서 다이옥신을 태워 정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330도씨가 넘는 환경에서 흙과 다이옥신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실증 실험에 나서 효과를 확인한 뒤 정화 목표를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 7천여 명을 적발해 45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수십억 원의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천시 방범용 CCTV가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내년 6월부터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부천시는 최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과 연계해 지역 내 방범, 재난, 교통 등의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새 플랫폼에 전자발찌 범죄 예방 서비스를 추가해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필요에 따라 CCTV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벌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선 탈 수 없습니다. 원동기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 봐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자전거 도로에선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동 킥보드가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화성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내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운전 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 주차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5분에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또 여기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예,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안정감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갈 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실증 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꽉 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추유TV 최창순입니다. 인천 지역의 여성단체가 다문화 가정과 함께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이들은 담근 고추장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할 계획인데요. 훈훈했던 현장 신한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대야 주위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주걱으로 잘 저어줍니다. 엿기름과 소금물을 붓자 걸쭉한 형태의 빨간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미추홀구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최한 다문화 가정 전통문화체험 고추장 만들기 행사장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9개월 됐고요. 오늘 고추장 담그기 처음이고요. 시어머니 없어서 안 계시니까 필요 없어요. 보람이 많이 받았어요. 이번 체험 행사에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30명이 참가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온 이들은 한국 전통 음식인 고추장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진짜 좀 이게 한국을 이렇게 고추장을 문화를 배우고 또 집에도 가져가고 하고 이게 이 동네에서 좀 어려운 분이 도와주는 좀 도움이 되면은 너무 기분 좋아요. 함께 참석한 15명의 미추홀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지도 선생님이 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추장 담그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왔는데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고추장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고추장이 있어야만이 음식을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날 담근 고추장은 150여 통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에 등록된 결혼 이주 여성은 1,527명. 전통문화 음식 체험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김포시가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기간 주소나 주택 종류 같은 기본 조사는 물론 빈집 여부나 거주 가능 가구 수, 난방 시설 등 특별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주택 기초조사 결과는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이 되거나 김포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해마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국화꽃을 가꿔 전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포 양손읍의 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4년 전부터 해마다 국화꽃을 가꿔 아파트 광장에 전시해 왔는데요. 올해는 170개 화분의 국화꽃을 심어 주민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화꽃 그리기 대회 등 작은 행사들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달 열린 어린이집 45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린이집을 개방해 보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가점을 받거나 보조교사가 우선 지원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천시가 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지역 내 폐지 줍는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을 교육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실제 겨울철 야간 교통사고나 동상,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렸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부천시가 집계한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394명으로 이 가운데 5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을 전후로 기온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입동인데요. 이제부터 기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계속 떨어지겠고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주춤하겠지만 목요일쯤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지난주와 달리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맑겠고요. 파고는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